네, 외국인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예고 나간 게 너무 웃겨서요. 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카치언 컴퍼니 앤서니 킴 나오셨는데요. 김중 대표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앤서니 킴 대표님께서는 우리 방송과 함께 한 지 이제 꽤 되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3개월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추천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그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지금 IPTV로 케이블로 시청하시는 분들 계신데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뭐 주식에 이제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우리 방송을 보시고 좀 공부를 천천히 하시고 좀 이렇게 늦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막 그날 뭐 종목 명이 나오면 막 사고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시 마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 추천해 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종목들 주로 추천해 주셨습니까? 예. 네, 이제 뭐 3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15종목 정도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종목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 보니까 그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종목 제가 차트를 드렸었는데 한번, 네, 한번 띄워 보여주실 수 주세요. 있을까요? 네, 네. 15종목. 예. 네, 뭐 저기 지금 수익률대로 그다음에 발표일 기준으로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네네네.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태영건설 생각엔 저 CG를요.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소개 종목으로 바꿔 주시든지 관심 종목이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우선은 뭐 태영건설 우선주라던가 그 태영건설 그다음에 SKT&D 같은 이제 환경 관련 종목들이 네. 주가를 많이 수익률을 많이 올렸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종목의 평균을 따지면 한 네네. 24% 정도 수익을 냈어요. 네, 네. 그냥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주셔서 네, 많이 안 오른 종목들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공평해야 되니까, 페어해야 그렇죠. 되니까. 두 번째는 뭐 그 다음 페이지 뭐 없습니까? 예, 이것들은 그렇죠. 좀 안 올랐는데요. 네네네. 예. 저 아래 네 종목이 저한테는 또 아픈 손가락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 그럼 하나하나 좀 AS 비슷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네.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네네. 첫 번째로는 뭐 제 가장 아픈 손가락인 플레이위드입니다. 뭐 아하. 시가총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됐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게임 주에서 로하넴이라고 하는 게임과 실이라고 하는 그 게임 IP를 들고 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나 경영권 분쟁 이슈들, 소액주주들의 소액주주 운동 자체가 벌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관련돼서 본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9월 3일 날 이제 임시주주총회가 끝나면서 네. 대주주 측에서 선임한 모든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추천했던 목표인 그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 가능성과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서 떠나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략 한 27% 정도의 손실을 안으셨을 텐데 27% 아닌데요? 10.2%인데요. 네네. 그 최고가인 14,500원 기준으로 하면 27% 정도 네, 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손실을 잡았을 때 27%를 저는 인정하고 그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태영건설과 태영건설 우선주는 지금 네. 현재 거래 중지 중인데요. 네네. 9월 21일 날 이제 거래가 재개될 겁니다. 근데 제가 분할 상장 때에 가치 평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네네. 그 목표 스토리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네네. 9월 21일 날 상장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라. 물론 네. 앞으로 더 갈 수 있고 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티시스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신 그 이벤트가 이제 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아이디어로 봤을 때는 단기 매도해도 상관없고 네. 중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실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우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전히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롯데관광개발 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예. 롯데관광개발이 참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네. 10월 달에 결국은 준공 확정이 되고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우선은 호텔을 먼저 열고 그 다음에 네. 카지노를 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제주도 내에서는 오가고 있나 봐요. 네, 근데 네. 그 부분들이 우려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피하고 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매도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더 빠졌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아, 하고요. 이거는 만약에 조금 혹시 들고 계신 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주주분들이 계시면 네, 조금 더 추가해도 무방한 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컨택트로 사실은 매기가 조금 쏠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주가에서는 그래도 더 이상 뭐 우리가 손실을 보기에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네네. 1.6조가 들어간 회사에 6천억이 외부에서 조달을 했다고 치더라도 네. 1조 원 투자한 회사에 1조 가치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네. 조금 이상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거기다가 가장 이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파라다이스인데요. 네네. 파라다이스 그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가 호텔 룸 자체가 711개예요. 근데 네. 여기 1,600개입니다. 아하. 방 개수로만 따졌을 때 2배의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게 파라다이스가 지금 1.2조, 1.3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롯데관광개발은 당연히 그거보다는 가치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가 저의 논리고요. 아,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1.4조, 5조까지는 충분히 테스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오소프트. 네. 지오소프트도 간단히 좀 AS 해주시죠. 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 한국 밸류 투자라고 하는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5% 이상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등록을 했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 등 그 우리나라에 2주 동안에 있었던 사회 거리두기 2.5가 단계가 실시가 되면서 그만큼 매출 자체가 이러한 언택트된 회사들에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3분기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오소프트는 최근에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한 부분들도 있었고 온라인 상품들에서 상품 개수들도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한다면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는 내년에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IPO를 지금 준비를 기업 하고 있는 공개 상황입니다. 준비 중이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는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상한가와 100% 증가와 상한가를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네네네.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네네.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경우도 매우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아직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오소프트가 결국은 프록시 주식으로서 네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에게 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프록시라는 건 이제 생각합니다. 대체 주식이죠. 네, 맞습니다. 오아시스를 사고 싶지만 사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예, 지오소프트를 산다. 이 네.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살짝 얘기를 안 그래요? 했었는데. 말씀하세요. 예, 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네. 또 저의 아픈 손가락인데 네네. 저는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확실하다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나는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결국은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대형 LCD 패널 납품 공장 자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예요.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가 10월달에 지금 이제 출시가 될 것이고 9월 네. 15일 내일 이제 아이워치와 그다음에 네네. 아이패드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결국은 아이폰 수혜주에 대한 관심들이 드러날 텐데 네.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거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수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0만 대를 지금 애플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그 소재들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심성이 이렇게 착한 김주영 대표, 앤토니 킴이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그 소개했던 종목 중에서
생각 외로 조금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SK건설, 뭐 SKD&D,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태영건설, 그다음에 경동나비엔, 뭐 디바이스 ENG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우리 김주영 대표가 소개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다 날아가면 김주영 대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예, 빌딩 관리를 하고 있지. 예, 그래서 최소한 성실하게 이렇게 좀 답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 섹터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죠. 네, 지난주에 좀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시작은 이제 7월 9일 날 JP모건에서 제가 좀 같이 일을 했었던 저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그 매도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 목표가를 23만 7천 원에서 1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두 종목 모두 언더웨이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세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매도의 역할을 하게 됐었고 그런 네네.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줬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즉시 반응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자리를 가졌었고 애널리스트들을 모아서 애널리스트 데이를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당시에 뭐 연구 성장률이 4%네, 6%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그거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DCF를 하면서 네. 현금 할인법을 사용하면서 연구 할인율을 뭐 4%, 6%네. 네. 그거는 굉장히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숫자만 조금만 바뀌어도 목표가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도 아마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있었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네.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변경이 저는 훨씬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일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회사로 분리를 해서 네. 이것을 합병시키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들이 조금은 움직였던 것 같은데 향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결국은 이 합병 시나리오에 계속 움직이게 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현재 영업회사와 сел트리온 제약을 들고 있는 지주사로 다시 나눠서 그 지주사와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하는 롯데지주의 형식의 합병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의 지배구조 이슈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사실은 별일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길게 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전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있습니까? 네, 매우 높은 이슈가 있죠. 어떤 거죠? 예.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 쪽에서 얘기했을 때 4대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월 달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고요. 두 번째가 3월 달에 있는 AACR이고요. 네네. 세 번째가 5월, 6월 달에 행사가 열리는 미국의 아스코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그 그랜드 피날레가 네. 그 저희가 유럽 종양학회라고 부르는 마지막 에스모 정점을 행사입니다. 찍는 올해 행사가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종양학회. 그래서 에스모라고 부르고요. 에스모요. 네, ESMO입니다. 네네. European 이 행사가 19일에서 21일 사이에 네.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초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그 에스모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가 첫 번째로는 HLB고요. 아무래도 리보세라란이 관련한 여러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그다음에요? 번째는 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리포트를 냈죠. 네네. 제넥신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네. 그
케일리가 결국은 애널리스트인데 네. 이 친구는 목표 주가를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로 18만 원, 네네. 업사이드 케이스로 29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네네. 향후 제넥신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 따질 때는 18만 원이고 네. 좀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얼마라고요? 29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앞으로 올해 12월 달 경에 상장 예정인 네오 이뮨텍이라고 하는 네. 종목 때문입니다. 네네. 이게 결국은 인터루킨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이번에 에스모에서도 인터루킨 관련된 여러 종목들의 임상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네. 그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제넥신 또한 여기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두 가지 제넥신까지만 말씀 듣고요. 다음에 또 우리 모셔서 하겠습니다. 혹시 요거는 꼭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하세요. 네, 그 마지막 종목은 레고캠바이오인데요. 레고캠바이오.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이 회사가 ADC라고 하는 엔티버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그 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스모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가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삼중 음성 유방암 관련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발표 나왔던 길리에드 사이언스가 인수한 이뮤노메딕스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ADC이고 그리고 그렇죠. 삼중 음성 유방암 시장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그 시가총액 10조짜리를 12조짜리를 24조에 인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레고캠바이오도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HLB, 그다음에 레고캠바이오, 제넥신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종목 소개 잘 받았습니다. 네. 예,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